퀴즈 내일 또 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비대면 정치 컨설팅입니다. 국민의힘 나아가야 할 길,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가야 될지 특별한 수 한 주 정확하게 분석해드릴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이준현. 네, 감사합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전 대변인,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준현 축하드립니다. 네, 벌써 2년 됐어요. 앞으로 한 5년 더 계속 하세요. 아, 그래요? 5년 더. 네. 5년으로 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에서 너무 좋아하죠. 네? 너무 좋아한다고요? 애청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죠. 그런 식으로 너무 흔들고 그러시면 안 누가 됩니다. 흔들어요, 진짜로? 네. 아니요. 지금 장성철 교수야 좋아하죠. 김병민 좋아하지요? 아, 그럼요. 네. 주진우 라이브처럼 이렇게 또 애청자들을 위한 방송이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2년 동안 아무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성은 그 대표와 고발사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나눠봤는데 그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보셨어요? 아, 예, 조금 전에 나가면서 네. 예, 지나가더라고요. 네. 시간이 참 빨리 흘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작년 9월이었으니까요. 예. 9월, 8월 말에 이제 뉴스가 시작됐고 네. 9월 달 수사 시작했어요. 국민의힘 경선 일정에 딱 맞춰갖고 네. 수사 진행되고 8월 달에 저도 휴대전화 통신조회 당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중에서 공수처에 통신조회 안 당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문제들이 심각했지만 결과적으로 피의자로 입건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아무런 무엇 하나 해둔 것이 없는 공수처의 결과를 봤고요. 고발수처 사주에서 공수처의 휴대폰 조회를, 이야, 이 김병민의 신공, 진짜 신기의 드리블 다시 나옵니다. 이게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안 좋죠. 예, 들어가서 보면 왜 내 휴대전화를? 그래서 김웅 의원을 관련된 수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명쾌하게 관련된 내용들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딱 국민의힘 경선 기간에 맞춰서 뭔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고요. 조금 전에 조성원 씨 다녀갔는데 제보사주라고 하면서 의혹직이 많았던 거로 기억합니다마는 박지원 국정원장 등에서 투사 한번 제대로 하셨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장 교수님. 저는 좀 법률적인 판단보다 정치적인 판단과 우리 공수처는 좀 능력이 없어요라는 고백성 이번 수사 결과가 아니었느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뭐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이나 또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손준성 검사만 지금 기소를 한 상황인데 이게 결국에는 재판에 가더라도 특별하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증거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누가 시켰어? 누가 만들었어? 이건데. 그건 없는데 네. 고발장 작성은 있잖아요. 고발장 작성을 해가지고 김웅 의원한테 준 거는 있어요. 그게 뭐 선거법에 공직선거법에 좀 위배가 되냐라는 것이 주된 혐의인데 아니 이건 가장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이런 건데. 공무원의 정치 개입 이거 막아야죠. 근데 그것도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보긴 보는데 절대로 뭐 어떤 공무원이든 선거나 정치 개입에 되면 안 되는데. 검사가 정치 개입한 증거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전달했다라고 해서 자 미래한국당 이 총선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달했다. 이거를 고발을 하면은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 그런 식으로 법리 논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좀 능력이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려요. 능력 부족 거기에는 더 인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손준성 보냄 이거 하나 갖고서는 쭉 나왔던 건데 정확하게 누가 작성했는지조차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던. 손준성 검사가 검찰 조사를 안 받고 들어 누워요. 그것도 능력이죠. 그런 거 다 조사해야죠. 그러니까 휴대폰 전화 제출 안 하고 아이폰 비밀번호 안 주는 거 다 능력입니다. 이스라엘에 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를 수사하라고 공수처가 출범했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역량을 투입했지만 성과를 못 냈다. 근데 이 일에 투입했지만 그럼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는 정말 없이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였는가 생각해 보면 공수처가 도대체 지난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궁금증만 자아냈던 그런 능력 검증의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잘못했네로 이런 얘기는 전해야겠습니다. 능력이 부족했다. 그렇죠. 좀 부족했다는 거 그거는 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청문회 주간입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 이렇게 가겠다 하면서 내각을 쫙 꾸렸습니다. 그래서 다 인사청문회, 장관이 보여주는 정책, 비전, 이걸 가지고 지금 청문회가 계속 되고 거기서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네, 이 얘기 청문회 시국으로 지금 지나가야 되는데 뭐 다른 이슈들이 크기 때문에 지금 김병민, 장성철 교수 두 분 다 표정이 좋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표정이 좀 좋아요. 네.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 않아요? 네. 원래 오늘 오전에 진행돼야 될 게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인데 네. 이거를 민주당이 밀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왜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민주당에서는 낙마 1순위 타겟으로 사실 삼을 정도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는데 네. 굳이 석연찮게 자료 제출 뭐 문제 등을 이유로 연장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에 대한 법안을 최종적으로 공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 주에 이 검수완박 처리 이후 국민적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민주당이 굉장히 열세로 밀리게 되는 여론조사 수치들이 나오거든요. 민주당이 많이 밀립니다. 그래서 오늘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나면 검수완박 국면 속에서의 이 논리 구도가 안 먹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회피한 측면들이 있어서 저는 민주당이 아직 야당할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김병민 전 대변인 말씀이 뭐 옳다, 덧붙일 말씀이 없다, 잘 분석을 해 주셨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청문회 보면서 국민의힘 의원이나 민주당 의원이나 서로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문회 모습 보고 웃겨요. 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의원들 자기네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해서는 결사적으로 옹호하고 방어하고, 뭐 예를 들면은 국민의힘이 저기 왜 자료 안 내요? 그러면은 아예 뭐 그 자료 뭐 이렇게 얼버무렸는데 지금은 서로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자료 내놔라 뭐 그리고 옹호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참 창피스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입장 바꿔서 서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았잖아요. 네. 민주당 정권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국민적 기대감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전에 민주당이 자기네들 후보를 옹호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잘못된 의혹들이 나오더라도 해명 다 됐네,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해명 다 됐습니까? 좀 문제가 있는, 공정과 상식에 맞는 후보자들입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네. 결과적으로 이제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에 민주당이 30명이 넘는 후보자를 임명 강행 처리했던 부분들과 윤석열 정부는 이제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지점이 있다고 보고, 정호영 후보자가 이제 핵심적인 논란의 핵으로 떠올랐는데, 적어도 청문회에 나왔던 얘기를 보니까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더 언급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선 청문회까지 가고 싶었던 게 그 의혹 단계에서 그만두게 되는 순간 나왔던 보도들 상의 모든 일들이 다 진실처럼 묻혀지는 게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여전히 하지만 청문회 국면을 넘어가고 나서도 아빠 찬스 입시 문제나 취업 문제 등에 대한 얘기들이 국민적 눈높이에 모자라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어서 이제는 진실의 시간 이후에 정무적 판단의 시간이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저는 정호영 후보자가 다른 별나라에 사는 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기준과 국민의 상시적인 눈높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아무리 저 의혹들이 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본은 아무 문제가 없대요. 네. 이게 지금 두 분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청문회까지 하고 그리고 본인 할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시간을 끌고 막판에 이제 철회하는. 그게 민주당의 지금 분석이고 그런 모양새가 보이는데요. 그런 모양새가 마지막까지 바람막이를 혼자서 그런 모양새가 있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갈지는 아닙니까? 그 정도의 당을 위한 헌신의 감정, 또 당선인에 대해서 내 한 몸 희생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 있는 국면 속에서 어제 청문회에 나왔던 모습들은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이건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그 정호영 후보자의 모습을 보고 참 사람이 멘탈이 강하다?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전 정말 뻔뻔하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퇴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옹호하면 안 되는데 오늘 인수위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반응이 나왔어요. 뭐 의혹이 많이 해소되지 않았냐,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이것은 민심을 읽는 안테나가 고장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3305님, 청문회 버티면 장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김우성님, 오늘 오전에 국방부 장관 청문회는 좀 수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지방선거로 가겠습니다. 20여일 남았어요. 사실
다음 주에 윤석열 정부 출범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자, 지방선거를 하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선거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거예요. 네,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승리를 해줄 때만이 여소야대 국면 속에서 집권 초기에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대통령 선거에서 0.7% 차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면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여전히 통합의 시대로 가지 못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선이 남아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어느 정도 좀 확인하고 윤석열 정부가 정말 국민들과 함께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좀 팍팍 실어주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은 강원으로 갔습니다. 강원도에서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하고 이렇게 쭉 다니더라고요. 어제는 김은혜 네. 경기지사 후보하고 계속해서 경기도를 누볐고요. 올해. 이거 선거운동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죠? 특수한 경우인 게요. 당선인 신분이잖아요. 네. 아직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 등을 띠게 되면은 좀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당선이 되고 나서 당선인 신분이 되기 전까지 선거를 쭉 돌면서 저도 옆에 같이 있었습니다만 지역을 갈 때마다 꼭 당선이 돼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 당선인 신분이 아니고 취임하고 나면 또 이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오히려 더 큰 논란이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갔던 점으로 좀 널리 헤아려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널리 헤아릴 일이 아니고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이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100% 선거 개입이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고 예를 들면 월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김은혜 의원, 김은혜 후보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박정아 또 원주에서 출마하실 분 네. 이런 분들 지원 같은 거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제발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갔을 때 저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이거 대선 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이냐라고 비판했거든요. 네. 윤석열 정권은 달라져야죠. 그래야 정권 교체했다라는 기쁨을 국민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 제발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실무자들도 이런 일정 안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당선인을 상당히 모욕시키는 일이다. 한마디만 조금 덧붙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핫한 이슈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 원내대표 등을 다 대동하고 대통령이 직접 가덕도를 방문했던 부분들이 이거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커졌던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거듭 당선인 신부님을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 이제 정권의 인수인계 기간 과정 속에 있지만 당선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들이 있을지언정 네. 이게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과거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있게 되는 총선 등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패널이 나왔으면 제가 막 공격했을 텐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병민 대변인님 나오셔가지고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러면 그런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좀 거칠 게 없는 것 같아요. 좀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민주당이 목소리를 높일수록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는 게 뚝뚝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네. 민주당의 지금 열세, 민주당의 지금 지지부진 어디에서 원인을 보고 있습니까? 두 가지예요. 검수완박 법안을 절차상 민주주의라는 큰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있고요.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인데 검수완박이라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혼란스럽고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지방선거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개파들이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냐. 예. 리더십이 실종됐어요. 네. 저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핵심 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뒤에 혹시 이재명 고문이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일들만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서울시장 선거가 어떤 선거보다 지방선거는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송영길 대표가 명분 없이 나왔는데 오세훈 후보와 오세훈 시장과 여론조사 격차가 확 벌어지게 되니까 벌써 분위기에서부터 흐트러지게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 이제 인터뷰도 하고 거듭되는 행보들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 임기 말에 이제 어느 정도 여론이 받쳐주게 되는데 국민들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정도로 낮은 로키 행보를 펼쳤으면 오히려 민주당에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언론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서 나는 링 위에 서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정부는 잘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언급하는 모습들이 국민 앞에 비춰지면서 이게 민주당 선거 구도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안철수 위원장은 분당에 출마하는 것 같습니다. 출마합니다. 네, 이 정도 보면 선수들이 보기에는 90% 출마 결정됐다고 봐야죠. 아니, 저는 99%로 보는 이유가 99%. 뭐냐면 저번 주에 이미 네. 본인 실무자들한테 나 나갈 테니까 좀 준비 좀 해놔라. 네. 그렇게 이미 지시가 내려갔어요. 그리고는 자기는 뭐 생각한다, 뭐한다, 고민 중이다. 전제 조건이 있었죠. 거기는. 그렇죠. 네. 지금은 네. 인수위원장 이제 끝났으니까 예. 이제 자유롭게 얘기할 것 같아요. 우리 박민식 의원님은 어떻게 되나요? 박민식 의원님이랑 경선해야죠. 박민식 의원님도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데. 경선을 할까요? 검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인수위원장인데요. 중량급인데. 정치를 한 20년 이상 하다 보면 네. 계속 이제 인연이 많아가지고요. 네. 박민식 의원님도 상당히 훌륭한 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주도 전략공천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 보니까 그냥 찍어서 전략공천했나? 누가 됐어요? 제주도에 우리 그 정무비서관 했던 김한규 정무비서관 전략공천. 민주당? 예, 민주당에서. 네. 그리고 거기에는 현근택 변호사도 제주도로 내려간다고 했던 게 바로 분이죠. 얼마 전인데 바로 오늘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내부적으로 여론조사 등을 돌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좀 검토하고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면 민주당의 이재명 상임고문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요, 그 평론가의 입장과 제가 이재명 후보의 참모의 입장이라면 전 다르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참모라면은 무조건 출마하시라. 왜요? 어디로? 되는 대로. 왜냐? 상당히 지금 위험스럽다. 사법 리스크가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봐보세요. 경찰에서 성남FC와 관련해서 성남시청 다시 압수했잖아요. 네. 이게 하나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검찰에서 이제 4개월 후에 수사권 뺏기잖아요. 대장동 사건 이거 아주 정말 탈탈 털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거를 방어해야 될 갑옷 같은 걸 입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국회의원직 그래서 원내 세력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공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출마하셔라. 비난은 잠깐이고 편안함은 좀 오래 간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평론가의 입장에서는 출마하시면 안 되죠. 이게 말이 됩니까? 지도자는요. 큰 지도자. 대선까지 나가셨고 대통령 될 뻔했잖아요. 그분이 가장 민주당에서 안락한 지역에 가서 배지에 연연하는 모습 보이는 게 큰 지도자 맞습니까? 아까 말씀 주신 거를 네 글자로 줄이면 방탄 출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고문이 그렇게 출마하게 되면 본인은 배지를 얻을 수 있을지언정 전체 선거 구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에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보니까 김은혜 후보가 조금 어려운 고비들을 계속 맞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엎치락뒤치락 붙었다가 좀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경기도 분당갑에 뭔가 중도층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표를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갖고 도움이 되게 되면은 그건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고문의 출마 같은 경우는 오로지 본인을 위한 일이지 전체 구도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서울에 출마한 한 송영길 후보는 왜 자꾸 이재명 고문을 얘기하는지 진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본인 혼자 이대로 가면 선거 국면에서 책임을 다 떠안게 되는데 같이 공동의 책임을 떠안으려고 하는 건지 송영길 대표의 발언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개항에 출마를 했어요. 본인은 당선되고 서울, 경기도, 인천 다 져요. 이러면은 수도권 패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재명이다라는 공식이 성립될 수밖에 없어요. 향후에 당대표 등 큰 선거를 준비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입지가 상당히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민의힘의 핵심 브레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 대통령 인수위에서 여러 국정 과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그림, 밑그림 5년을 책임질 만한 그림 어떻게 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정책이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정부의 비전, 국정 과제들이 발표가 됐는데 우와 할 정도의 뭔가 깜짝 국정 과제들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 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담아낸 것 아니야라는 비판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드리면 윤석열 당선인을 만들어낸 힘은 50%가 넘는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이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외면하고 잘못 갔던 부분들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국정과제에 들어간 것이고 조금 미진한 측면들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라든지 그리고 젊은 세대가 나아가야 될 수 있는 그런 좀 참신한 방안들에 대해서는 이 국정과제로 끝이 아니니까 네. 또 추가적으로 더 담아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라 봅니다. 추가로 좀 담아내야 되는데 인수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이 내놓았는데 지금 선거에 관심 드느라고 여기 지금 신경 못 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김병민 대변인께서 설명 잘 해주셨고요. 네. 저는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 100대 국정과제에 담지 못한 자신이 후보 시절의 공약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좀 설명과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죄송하다는 얘기를 국민들한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한덕수 원희룡이 올랐습니다. 김현숙도 오르고 6명 올랐는데 자, 몇 명 정도 낙마할 것 같습니까?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네. 본인이 자진 사퇴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해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안 할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버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한 명 정도. 한 명이요? 네. 정호영 한 명이라고? 네. 아이고 왜 이렇게 소심해졌네. 민주당에서 내세웠던 장관 후보자들과 비교해봐서는 자, 김병민. 그래도 괜찮아요. 이미 한 명이 낙마했잖아요. 네. 김인철 후보자. 네. 예. 그래서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저는 지금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왜요?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같은 김병민, 장성철. 예,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6시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80번